근데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께서 아마 그 처음 보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레아프노프 옵티마이제이션을 해서 우리가 그 네트워크 옵티마이제이션에서 많이 쓰는 어, 기법 중에 하나입니다. 일반적으로 옵티마이제이션 시간에 잘 다루지는 않고요. 그냥 큐잉 티어리랑 그다음 옵티마이제이션을 같이 논할 때 많이 사용됩니다. 사실 제가 이거를 배운 건 박사 때 2012년에 어드밴스드 큐잉 티어리 수업을 들을 때 이걸 배웠는데요. 이 이론을 만든 사람은 그 US에 있는 마이클 릴리라는 교수님입니다. 마이클 릴리라는 교수님인데 사실 릴리 교수님이 이제 MIT에서 박사할 때 모디아노 에이티안 모디아노라는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 계신데 그분 밑에서 박사를 할 때 뭐 비슷한 연구로 박사학위 논문을 쓰시고 졸업을 하셨어요. 근데 이게 굉장히 쓸모가 많습니다. 네트워크나 통신 시스템 연구하시는 분들한테는 쓸모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 옵티마이제이션 식을 만드는데 사실 Q만 다 달아놓으면 모든 논문을 다시 다 쓸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확장성도 좋고 굉장히 쉬운 알고리즘입니다. 뭐 이론적으로는 되게 사운드하고 이론적으로도 증명이 돼 있지만 사실 이 수업에서는 뭐 이론적인 증명까지는 다루지 않고 그 결과만 갖다 쓰는 쪽으로 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에 쓸 수 있다라는 걸 이제 말씀드리는 걸 가장 기본적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아프노 옵티마이제이션 같은 경우는 사실 그 여러 가지 또 제약도 있습니다. 실제로 구현하려면 거기에 대해서도 이제 나중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언제 쓰느냐, 언제 쓰는지가 중요하죠. 항상 쓸 수는 없습니다. 이걸 언제 쓰냐면 트레이드오프 했을 때 써요. 자, 한번 설명해 볼게요. 우리가 항상 옵티마이제이션 문제를 풀면 유틸리티 맥시마이제이션 나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게 뭐냐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가 원하는 바를 최대화시켜 주겠다라는 건데 만약 우리가 원하는 게 통신 시스템의 에너지를 최대한 아껴보고 싶다. 그러면 에너지 컨섬션 미니마이제이션 이게 우리의 목적식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데이터 레이트 수율을 스루풋을 최대한 높이고 싶다. 그러면 스루풋 맥시마이제이션, 데이터 레이트 맥시마이제이션, 썸 레인 맥시마이제이션 이렇게 들어오게 되겠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옵티마이제이션 하면 돼요. 지금까지 배웠던 대로. 그래서 리니어 프로그래밍을 하던 컨벡스 프로그래밍을 하던 하면 우리 옵티마이제이션 할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 배웠죠. 근데 여기서 시간에 대한 얘기 없어요. 만약에 A, B, C 세 가지 중에 하나로 나는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데 A로 우리가 의사결정하는 게 제일 좋대요. 이가 우리가 생각했을 때 데이터 레이트이 제일 높은 의사결정이래요. 혹은 우리가 A라는 액션을 취해야 우리의 데이터 성능이 제일 좋대요. 근데 A라는 액션을 취할 때 시간이 제일 많이 걸린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거예요. 그럼 매번 시간이 제일 많이 걸리는 액션을 나는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그동안 계속 기다리고 있겠지, 이 시스템은. 그래서 그 시스템에서 계속 이런 딜레이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우리의 옵티멀 솔루션이라는 게 이걸 실제로 동작시킬 때 딜레이가 있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럼 항상 이걸 쓰기 진짜 좋은 거 맞냐는 거죠. 이 액션을 취할 때마다 딜레이가 제일 크다면 이 액션이 제일 좋은 게 맞는가라는 것이 이제 기본적인 질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유틸리티와 딜레이 사이에 트레이드오프가 있다면 그렇다면 쓰는 게 바로 리아프노프 옵티마이제이션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럼 이게 바로 시간이라는 개념인데 시간을 모델링을 해줘야 돼요. 수학적으로 우리가 반영을 해줘야 되니까 시간을 모델링할 때 Q를 쓰는 게 제일 편합니다. Q는 디파처 프로세스, 어라이벌 프로세스가 있죠. Q가 있으면 얘는 어라이벌 프로세스, Q에 들어오는 애들, 그 다음에 Q에서 빠져나가는 애들 이렇게 두 가지 나눠져 있습니다. Q에서 어라이벌, 디파처가 있는데 만약에 우리 액션을 취한다. 액션을 취할 때마다 시간이 많이 걸린다. 그러면 이제 랜덤 이벤트가 계속 들어옴으로써 Q가 점점 차고 있다. 그러면 우리는 정말 많이 기다렸다는 소리예요. 즉 이것처럼 우리 시간이라는 값을 모델링할 때 쓰는 게 바로 Q입니다. 그래서 시간의 모델링은 Q를 통해서 하고요. Q 값이 얼마나 플럭추에이션이 있는가. Q 값이 계속 변하거든요. 만약에 이게 Q에서 빠져나간 양도 있고 들어온 양도 있으니까 Q 값이 계속 변할 때 그 값을 안정화시켜준다. 즉 얘를 최대한 우리가 원하는 건 0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제일 안정적인 거잖아요. 이게 점점 0이 아니고 큰 값이 되어버리면 우린 기다리는 시간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럼 이게 좋지 않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건 Q를 안정화시켜서 0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Q 값이 요동치는 것, 자꾸 이렇게 변하는 것을 드리프트라 부르는데 그 리아프노프 드리프트라는 텀을 통해서 제어 이론에서 나오는 그걸 모델링을 하고 그거를 이제 Q 밸류로 이제 다시 모델링을 해서 얘를 미니마이즈하거나 옵티마이즈하는 쪽으로 이제 설계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타임 에버리지 옵티마이제이션 얘기를 씁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조건은 항상 Q를 안정화시켜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시스템을 설계할 때 우리의 목적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에너지를 제일 적게 쓰고 싶다. 그 다음에 퀄리티, 비디오 전송의 뭐 성능을 제일 높이고 싶다. PSNR, 화질을 높이고 싶다. 뭐 러닝 시스템이면 정확도를 높이고 싶다. 뭐 이런 게 있을 텐데 그때마다 우리는 딜레이를 항상 고려를 해줘야 된다. 우리가 원하는 이 옵티마이제이션을 수행하는 그 액션이 우리의 옵티멀 솔루션이 정말 시간이 많이 걸린다.
우린 정말 시간이 많이 걸리는 옵티마이제이션 하는 거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딜레이가 엄청나게 늘어날 것이고 그때는 우리가 어떨 때는 딜레이를 포기하고 어떨 때는 유틸리티를 조금 포기하면서 딜레이를 신경 써줘야 되고 이런 트레이드오프가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때 우리는 수학식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가 우리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럼 예시로 한번 설명을 들어볼게요. 뭐 자주 듣는 예시인데 이게 프로세서에 있습니다. 프로세서를 ON 시킬 수도 있고 OFF 시킬 수도 있어요. 쉽게 여러분 핸드폰을 이렇게 쭉 만지고 계시면 이제 카톡을 하거나 유튜브를 하거나 그러면 계속 여러분이 터치 패널을 만지면서 이벤트를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이벤트를 발생시키면 여기서 큐가 있을 때 그 큐 안에 이벤트를 발생시키면서 쫙 들어가면 이건 어떻게 되는 거죠? 이 핸드폰 안에 있는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가 하나씩 처리를 하는 거겠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 이제 멀티 코어니까 코어가 여러 개 있다고 표현해서 코어를 많이 쓴다 적게 쓴다 그러지만 코어를 쓰니까 ON 얘를 OFF라고 그럽시다. 코어를 안 쓰는 거 ON OFF라고 그럽시다. 간단하게. 근데 우리는 얘를 우리 큐를 안정화시켜야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막 이벤트를 만들고 있는데 카톡을 막 쓰고 유튜브를 막 보고 이러고 있는데 이 큐에 아무것도 안 쌓이고 있어요. 그러면 솔직히 이 큐에 막 쌓이고 있는데 처리가 아무것도 안 되고 있어요. 그러면 답답하죠. 왜 메시지가 안 가지? 왜 이게 처리가 안 되지? 생각이 드는데 이걸 안 쓰면 좋은 점이 뭐냐면 얘는 에너지를 아끼는 거예요. 즉 뭐냐면 코어를 안 쓰면 우리는 스테빌리티 차원에서는 좋지 않아요. 왜냐하면 계속 쌓이기만 하니까. 하지만 에너지를 안 쓸 수 있잖아. 그래서 이건 장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얘가 맨날 계속 켜있다고 합시다. 반대로 얘가 맨날 계속 켜있어요. 그러면 오자마자 계속 처리할 겁니다. 좋죠. 스테빌리티 관점에서는 좋아요. 왜 쌓이는 게 없으니까. 하지만 얘가 켜서 계속 일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만큼 파워가 더 많이 듭니다. 즉 여기서 우리가 뭘 볼 수 있냐면 Q의 안정성과 에너지의 절약이 반비례 관계가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이 모바일 시스템이 항상 배터리에서 동작을 하니까 나는 에너지를 효율적인 에너지를 적게 쓰는 시스템을 만들고 싶다라고 한다면 그런 시스템이 나의 목적이라고 한다면 그럼 얘는 ON이 아니라 OFF가 돼 있어야 되는데 OFF가 되면 계속 쌓이니까 스테빌리티 차원에서 안 좋고 그렇다면 어쩔 수 없이 ON을 시키면 그때서나 처리할 수 있지만 그때는 내가 나의 오브젝티브 펑션을 즉 나의 목적식을 희생시켜야 되고 이렇게 트레이드오프 관계가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조절을 할 것인가라는 게 리아프노프를 쓸 수 있는 기본적인 환경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관계를 먼저 규명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일단 오브젝티브 펑션입니다. 아까 그 파워 얘기로 들자면 오브젝티브 펑션에서 이게 O라 썼어요. 예. 이 우리의 오브젝티브 펑션인데 시간 t에 타오라고 써놨죠. 이게 0일 때 t-1까지 우리 t를 그냥 3이라고 합시다. 예를 들어 그러면 우리 오브젝티브 펑션 시간이 0일 때 시간이 1일 때 시간이 2일 때까지 다 더해요. t-1까지니까 2까지 3개를 더한 다음에 3분의 1을 하는 거죠. 뭐냐? 평균 내라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오브젝티브 펑션을 계속 보고 그 값에 평균을 내는 거예요. 근데 그 t를 무한대로 보내면 무한대 시간에서의 평균값이 되겠죠. 즉 C 평균입니다. 그래서 항상 리아프노프 옵티마이제이션을 쓰면 맨 앞에 나온 말이 뭐냐면 타임 에버리지 옵티마이제이션 C 평균을 낸 거예요. 서브젝트 투 Q 스테빌리티. 그런데 우리는 항상 뭘 해줘야 된다? 서브젝트 투 제약식이죠. 우리 항상 가지고 있는 컨스트레인은 뭐다? 무조건 Q는 안정적이 된다고 제약식이 따로 붙어요. 자, Q가 안정적이라는 제약식은 뭐냐면 아까 말했듯이 Q가 시간의 지점에 따라서 자꾸 변하는 걸 드리프트라고 그런다고 했습니다. 파동을 치듯이 드리프트를 친다 그래요. 그럼 이거를 리아프노프 드리프트에 의해서 모델링을 해서 얘를 Q를 리아프노프 드리프트를 모델링 한 다음에 얘를 미니마이즈 시키면서 얘 값을 0으로 자꾸 만들려는 게 이제 리아프노프 드리프트 기반의 이제 스테빌리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이 식이 이렇게 바뀌어요. 바뀌면 어떻게 되냐면 나의 컨트롤 액션들이에요. 알파 오브 t는. 그러니까 얘가 온이 될 수도 있고 오프가 될 수 있죠. 이 전 예제에서는 얘가 온이 될 수도 있고 오프가 될 수도 있어요. 얘도 온이 될 수도 있고 오프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근데 이렇게 되면 근데 요거는 뭐냐면 내가 온일 때의 에너지 소모량 이 핸드폰에서 에너지 소모량 그리고 오프일 때 프로세서를 껐을 때 에너지 소모량을 말합니다. 얘는 현재 Q 사이즈예요. Q 사이즈. Q에 얼마만큼 데이터가 쌓였느냐예요. A는 뭐냐면 Q가 있으면 arrival 프로세스예요. arrival 프로세스. Q에 얼마만큼 들어오느냐. 얘는 departure 프로세스예요. 얘는 Q에서 얼마만큼 빠져나가느냐예요. 아시겠죠? 이렇게 변환시킬 수 있다라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드리프트 플러스 페널티 알고리즘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유도하는 식은 제가 나중에 맨 뒤에 소개드릴 책에 잘 나와 있으니까 일단 결과만 보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걸 딱 보시면 V는 뭐냐면 이제 상수값입니다. 상수값. 트레이드 오프 팩터라는 건데 나중에 설명을 드릴 건데요. 자, 보시면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요걸 잘 보시면
어떻게 하는 거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거 그대로 가져온 거거든요. 얘 아까 on, off, 알파 오브 t니까 우리의 디시전이에요. on 혹은 off. 얘는 on 혹은 off예요. 얘는 departure, arrival, 현재 Q값, 얘는 현재 오브젝티브 펑션, 에너지 컨섬션이에요. 자, 어떻게 하느냐? 우리 알파가 두 가지가 있죠. on이냐 off냐. 자, 알파가 현재 시간 t에서 알파가 on이다. 그러면은 y 서브 0는 뭐냐면 y 서브 0의 on은 뭐냐면 on 시켰을 때 에너지 컨섬션, 얘는 on 시켰을 때 arrival, on 시켰을 때 departure입니다. 그걸 이 시계에서 쫙 계산해줘요. 이게 F라고 그러면 F 알파 T라고 그러면 이렇게 해서 F on을 구한 것과 그다음 오프일 때 또 F 오프를 구할 수 있겠죠. 즉 오프일 때 프로세스를 껐을 때 에너지 컨섬션, 프로세스를 껐을 때 Q에 들어오는 양, 프로세스를 껐을 때 Q에서 빠져나가는 양을 구한 다음에 Q값 현재 얼마인지 알고 있고 V라는 상수 곱해가지고 쭉 계산해주면 F의 오프가 나와요. 이 중에서 뭘 구한다? 미니멈 값을 픽해준다. 이 둘 중에 비교해서 작은 값을 구해줘요. 요게 작다? 그럼 얘를 딱 해주면서 그래? 그럼 이번 시간에서 우리는 프로세스를 켜야 돼. 이렇게 말을 해주는 겁니다. 자, 근데 이게 볼게요. 이게 왜 의미를 가질 수 있느냐 하면 아까 보시면 볼게요. 자, 보시면 알겠지만 이거 어라이벌 프로세스는 우리 랜덤이죠. 우리 핸드폰 이렇게 조작하는 거를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습니까? 사람이 알아서 그냥 쓰고 있는 건데 얘는 랜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우리가 어떤 의사결정 하든지 간에 요거는 이게 만약에 사람이 얘를 막 만지면서 터치펜을 만지면서 카카오톡을 하면서 100개만큼의 데이터를 만들었으면 얘는 프로세스를 온 해도 100개고 오프를 해도 100개인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어차피 이 f의 on의 함수와 f의 off 함수를 구해서 얘네들의 대소 비교를 할 때는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어차피 대소 비교를 하는데 똑같은 값이 발생한 거니까 그것들은 대소 비교할 때 양쪽에 똑같은 값이 들어간 거니까 의미가 없죠. 그래서 얘는 그냥 의미가 없으니까 x 쳐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러고 시작을 하면 요게 x가 돼버렸어요. 자, 그러면 만약에 한번 해봅시다. 이 식이 맞는지 직관적으로 한번 알아보고 싶어요. 요 q 값이 0이에요. q에 아무것도 안 쌓였어. 그럼 여러분 q에 아무것도 없으면 직관적으로 어떻게 좋아요? 어차피 딜레이가 없잖아. 보시면 이 그림에서 요 q에 아무것도 없대. 요 q에 아무것도 없대요. 요 q에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q에 아무것도 없으면 굳이 이거 막 빨리 처리하기 위해서 뭐 프로세서 킬 필요 있나요? 어차피 우리의 목적은 에너지 세이빙인데 그러니까 에너지를 아끼기 위해서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낫습니다. 프로세스 안 키는 게. 그렇죠.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이 드시죠. 직관적으로. 여기 보시면 이게 0이면 이 식을 그럼 한번 풀어볼게요. 어떻게 되는지. 이 0이면 뒤에 있는 식이 전부 다 0이 곱해진 거니까 날아가고 우리의 오브젝트 펑션인 에너지 컨섬션을 뭐 해라? 미니마이즈 해라. 그럼 on을 할 때 에너지 컨섬션이 클까요? 오프를 할 때 클까요? 당연히 오프 할 때 에너지 컨섬션이 더 on 할 때 에너지 컨섬션이 크겠죠. 그러니까 오프하면 에너지 컨섬션이 없겠죠. 에너지가 많이 닳지 않겠죠. 그러니까 오프를 하게 되겠다. 왜냐하면 우리는 에너지 컨섬션을 제일 작게 만들어줘야 되니까 오프를 하게 됩니다. 즉 우리가 원하는 대로 행동하게 돼요. 반대의 경우를 볼까요? 반대의 경우를 보면 이게 무한대 가까운 거예요. 거의 얘가 지금 꽉 차서 터지기 일보 직전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죠? 직관적으로 터져서 데이터를 잃어버리니 이때만큼은 내가 비록 오브젝티브 펑션이 나의 목적이 에너지 컨섬션 미니마이제이션이라 할지라도 잠깐 커서 빨리 이게 처리를 해줘야 오버플로우가 안 나겠죠? 자, on이라는 디시전이 나오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게 무한대면 이게 뭐 10이든 100이든 어떤 상수라고 할 때 왼쪽보다 오른쪽이 훨씬 가중치가 크게 걸려요. 그쵸? 얘는 신경도 안 쓰게 될 겁니다. 그리고 얘는 없는 거랑 마찬가지로 했죠. 왜냐면 대소 비교할 때 의미가 없으니까 마이너스를 미니마이즈 하래요. 얘를 그러면 뭐죠? 맥시마이즈라는 소리인데 Q에서 빠져나가는 애를 맥시마이즈라는 소리니까 이게 디파저 프로세스를 했으니까 Q에서 많이 뽑아주는 의사결정이에요. 프로세스를 켜야지 뽑아내겠죠. 그러니까 얘는 on이 될 거예요. 이것처럼 이 식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Q값을 보면서 동작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 리아프노프 옵티마이제이션이 최고 장점인데 사실 우리가 많이 논하진 않지만 이론적인 장점도 있어요.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가 여러 가지 디시전을 할 때 여기서 우리가 알파 오브 t라는 의사결정을 하기 때문에 얘는 인티저가 들어가 있는 프로그래밍이에요. 그렇죠? 우리 5가지 옵션 중에 하나 골라, 6개 중에 하나 골라라는 거니까 그럼 인티저가 들어가는 옵티마이제이션은 뭐라 배웠죠? 우리 이전 강의에서 이거는 NP-HARD입니다. NP-HARD 문제예요. 근데 이게 컨스턴트 갭 어프록시메이션이라고 해서 우리가 일정 수준의 살짝만 성능을 포기해주면 이 밑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이렇게 변환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얘는 뭐죠? 우리 옵션이 6개다. 그럼 6번에 대해서 Y값, B값 구한 다음에 6개에 대해서 이 식을 F식을 다 계산해 준 다음에 이 중에 작은 것만 하나 픽해주면 돼. 얘는 컴플렉시티가 big O, n이에요. 그냥 n가지에 대해서 다 식 한 번씩 풀어주고 그 중에서 제일 작은 거 하나 픽해서 그 작은 걸 만드는 우리의 컨트롤 액션이 뭐였는지만 가져오면 되는 겁니다. 굉장히 컴플렉시티가 낮아져요. 그런 효과도 동시에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뒤에는 그걸 설명한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Q가 매우 크다면 우리의 의사결정 어떻게 된다? 어라이벌 그러니까 Q가 거의 빵 터지기 일보 직전이다. 무한대다라고 하면 나간 애를 빠르게 해주든지 얘를 빠르게 해주든지 아니면 얘가 지금 무한대에 가깝다니까 미니멈 하라니까 얘를 그냥 낮게 해주든지 즉 어라이벌을 천천히 해주든지 나간 애를 빠르게 해주든지 둘 중에 하나죠. 그래서 어라이벌이 컨트롤을 할 수 있다면 얘는 미니마이즈 되고 만약에 디파처가 컨트롤할 수 있다면 얘는 맥시마이즈 된다라는 걸 의미하고요. 만약에 Q 값이 0이면 이 뒤가 다 날아가니까 우리는 그냥 오브젝트 펑션대로 유틸리티 맥시마이즈 해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동작하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되게 간단합니다. 그래서 이 교과서를 보시면 여기에 대한 이론이 있는데 이거는 한 4장 정도까지만 보시면 됩니다. 그 뒤는 이제 부수적인 파라미터 옵티마이제이션 나왔고 4장 정도 되고요. 이 책이 그렇게 막 친절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약간 강의 교환을 써가지고 제가 수업 들을 때 강의 교환을 그냥 교수님께서 묶어가지고 마이클린 교수님께서 묶어서 내신 책이라 뭐 친절하진 않지만 그래도 하나하나 따라가면서 큐잉 이론이나 옵티마이제이션 이론을 좀 자신 있으면 4장까지는 쉽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V라는 값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자, 가만히 보시면 이 식을 보시면 이 식이죠. 이게 전체 식인데 이 식을 보시면 이 앞은 오브젝티브 펑션이에요. 우리의 목적식. 이 뒤는 딜레이를 의미합니다. 딜레이. 그쵸? 딜레이를 의미해요. 왜냐하면 Q 값이랑 어라이벌이랑 디파처를 의미하니까. 그쵸? 자, 그래서 우리는 Q 값을 보고 얘 둘 중에 하나 컨트롤하는 거예요. 뭘 컨트롤할 수 있는지 보고. 근데 얘가 그러면 V 값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우리의 유틸리티의 가중치가 바뀌어요. V 값이 엄청 큰 값이다. 그럼 나는 딜레이도 중요하긴 한데 난 유틸리티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출 거야 라가 되는 거고 어떤 사람은 이게 막 V 값이 되게 작게 했다. 그러면 야, 난 딜레이가 더 중요해. 이건 실시간 시스템이야. 그러니까 나는 유틸리티는 살짝만 고려해줘 라고 하면 V 값을 작게 잡으면 돼요. 이건 그래서 시스템 엔지니어가 고려하는 파라미터고요. 솔직히 리아프로 옵티마이제이션을 이제 이론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이제 그냥 V라고 쓰고 넘어갑니다. 그냥 옵티마이제이션이나 여러 가지 이제 강화학습에도 넣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연구하시는 분들은 그냥 가정하고 넘어가지만 실제로 이걸 가지고 구현하시는 분들은 이 V 값에 따라서 상당히 곤란해집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이 값을 처음에 잘못 세팅하면 완전히 시스템이 붕괴될 수 있어가지고 이런 게 좀 시스템 설계하시는 분들 사이에서는 좀 고민이 많이 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V 값을 크게 잡으면 우리 유틸리티에 좀 더 포커스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얘를 쭉 시스템 돌리면 만약에 맥스 파워, 얘 아까 요거처럼 파워를 맥시멈으로 맨날 이렇게 얼로케이션 한다고 하면 우리는 Q에 데이터가 쌓일 리가 없겠죠. 요 핸드폰 예제에서. 그러니까 여기 지금 Y축 뭐냐면 버퍼에 쌓이는 양이에요. 쌓이는 양이 없습니다. 바닥을 기어요. 근데 파워 로케이션, 그 에너지 얼로케이션, 프로세서 에너지를 되게 작게만 넣는다.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목적은 달성했지만 딜레이는 어떻게 돼요? 그냥 쭉 늘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처리가 안 되니까. 켜지지가 않으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 리아프로프는 어떻게 동작합니까? 드리프트 플러스 페널티는 이거 이름 드리프트 플러스 페널티라 했잖아요. 왜 그러냐면 얘가 이름이 페널티예요. 왜냐면 우리가 미니마이즈하는 오브젝티브 펑션이니까 얘는 페널티예요. 얘는 파동한다고 부르잖아요. 뭐라고 부르니까 드리프트라고 부르죠. 드리프트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드리프트 플러스 페널티에서 DPP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이건 미니마이제이션 식이지만 맥시마이제이션 어떻게 되느냐 하면 얘가 맥시마이제이션하고 여기를 마이너스로 바꿔주면 됩니다. 어차피 그냥 부호를 바꿔준 다음에 더해주면 되는 거니까 얘네들 같이 고려해 주라는 거, 얘와 얘를 같이 고려해 주라는 거기 때문에 얘네 둘을 같이 고려해 주라는 거기 때문에 부호를 마이너스 바꿔준 다음에 앞에 맥시마이즈로 바꿔주면 우리가 이걸 맥시마이즈하기 위한 식으로도 바꿀 수 있습니다. 간단한 산수죠. 자, 그렇게 되는 건데 V 값을 보면 만약에 얘는 어떻게 되냐면 쭉 어느 정도 가다가 처음에는 버티잖아요. 그쵸? 처음에는 컨트롤하지 않습니다. Q 값이 어느 정도 넘어가기 시작하면 여기 때부터는 컨트롤하면서 안정화가 돼요. 그러니까 이게 오버플로 나지 않으면서 그 범위 내에서 우리가 옵티마이즈 할 수 있는 거고요. 만약에 V 값이 인크리즈 됐다. 그러면 우리가 뭐죠? 유틸리티가 더 중요한 거잖아요. 가중치도 높았으니까. 유틸리티가 더 중요하니까 우리는 딜레이를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Q에 더 쌓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커브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근데 만약 V 값을 감소시키면 뭐죠? 유틸리티는 중요하지 않고 상대적으로 딜레이가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좀 더 빨리빨리 처리하는 소리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커브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이 이론을 가지고 여러 가지 활용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여러분도 이걸 잘 활용하시면 Q만 잘 찾으면 좋은 논문을 많이 쓸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보시면 저는 이거를 어떻게 썼냐면 이제 제가 박사기 때 했던 논문 중에서 트랜잭션 네트워크에 나온 논문 중에서 스트리밍 알고리즘을 설계했었는데 여기서 D2D, 디바이스 투 디바이스 시스템이었는데 뭐 이런 스케줄링은 다 잊어버리고 스트리밍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가 만약 스케줄이 됐어요. 프로세서가 될 수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나는 이 비디오 청크를 하나씩 하나씩 집어넣는 거예요. 이 안에다가 트랜스미션 큐에다가 얘가 얘한테 보낼 거거든요. 그러면 뭘 할 수 있냐면 압축을 할 수 있어요. 압축을 많이 압축하느냐, 아니 하이 컴프레션을 하느냐, 로우 컴프레션을 하느냐예요. 하이 컴프레션 하면 뭐죠? 압축을 많이 하죠. 많이 하면 Q를 좀만 써요. 그래서 스테빌리티 관점에서 좋아요. 하이 컴프레션 하면 스테빌리티 관점에서 좋아요. 근데 받는 사람은 받아보면 아 화질이 왜 이렇게 구려 하겠죠? 그래서 로우 퀄리티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반대로 압축을 조금밖에 안 하면 우리가 여기 공간을 많이 차지하니까 스테빌리티 관점에서는 좋지 않지만 받는 사람은 화질이 좋으니까 기분 좋겠죠. 이런 트레이드오프가 있다라고 해서 이 유틸리티를 맥시마이즈하는, 즉 받는 사람의 유저 세티스팩션을 맥시마이즈하는 큐잉 시스템을 만들어라고 하면 리아프노프를 바로 쓸 수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하느냐 하면 아까 했던 그 식을 그대로 한번 써볼까요? 그러면 뭐 V 곱하기 뭐 비디오 퀄리티니까 PSNR이라고 합시다. PSNR Q 쓰면 뒤에 Q랑 헷갈리니까 여기서 뭐 알파 오브 T, 아 이거 너무 굵다. 다시 한번. 예. 자, V 곱하기 PSNR인데 알파 오브 T 넣고 빼기라고 그랬죠? 여기 맥시마이즈 할 거니까 우리가 그렇죠? PSNR을 최대화시킨 거니까 Q값 현재 Q값 곱하기 자, 얘 Q인데 얘 어라이벌이랑 디파처예요. 솔직히 얘 스케줄에서 나가는 거잖아요. 채널이 허용하는 만큼 많이 보내는 게 좋은 거죠. 얘는 우리가 비교할 수 있는 값이 아니에요. 그냥 많이 보내는 거야. 그쵸? 얘는 여기 IID 랜덤 페이딩 채널이기 때문에 이 채널에서 허용하는 만큼 우리는 보낼 거예요. 우리가 컨트롤하는 건 뭡니까? 어라이벌을 컨트롤하는 거예요. 알파만 생각할 겁니다. 그래서 A of alpha of t 이렇게 쓸 거예요. 이 식으로 풀면 됩니다. 근데 이 식이 맞는지 틀린지 알아봐야 되겠죠? 자, 볼게요. Q가 거의 무한대로 꽉 찼다 합시다. Q가 무한대예요. 이게 F라는 함수라고 하면 F라는 함수 Q가 무한대라 그러면 Q가 무한대면 어떻게 되죠? Q가 무한대면 마이너스를 맥시마이즈 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얘를 미니마이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라이벌을 미니마이즈 하래요. 즉 뭐죠? 이 말은 뭐냐면 야, 나 지금 트랜스미션 큐가 터지기 일보 직전이야. 그러니까 미안한데 화질이고 뭐고 상관없이 무조건 압축 많이 해서 줘야지 우리가 오버플로 안 날 것 같아. 그래서 압축을 많이 해버립니다. 그래서 하이 컴프레션 이렇게 돼버려요. 그쵸? 근데 Q가 만약 0이다. 그럼 어떻게 되죠? 뒤에 게 날아가고 앞에 것만 남아요. PSNR 맥시마이제이션. 즉 PSNR이 맥시마이즈 돼요. 즉 뭐죠? 야, 나 지금 널널하니까 야, 지금 화질 높일 수 있어. 많이 높여. 나 딜레이 상관없어. 맘대로 해. 해가지고 화질을 많이 높여서 보낼 거예요. 그래서 로우 컴프레션 해서 보낼 겁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 의도대로 동작을 하게 될 거예요. 현재 Q 값을 계속 확인하면서. 자, 이거는 제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과제인데 프로젝트에서 뭐 간단하게 만들어 본 건데 뭐냐면 드론 같은 경우에서 이제 카메라에서 사진을 찍으면 그 사진이 화질이 높게 고해상도로 찍으면 솔직히 드론이 캐퍼빌리티가 높지 않기 때문에 압축을 많이 해서 보내줘야 됩니다. 아니면 원래부터 카메라가 화질이 안 좋든지. 근데 얘가 뭐 되게 파워도 약하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보내주면 압축을 많이 해서 보내주면 받는 애 입장에서 어떻게 하냐 얘를 받은 다음에 딥러닝을 통해서 얘를 화질을 복구시킬 수 있습니다. 이걸 슈퍼 레졸루션을 부르고 컴프레션 알티팩트 리무벌 네트워크에서 CAR 네트워크라도 부릅니다. 즉 저해상도 이미지를 고해상도로 펌핑 시켜주는 거죠. 높여주는 건데 사실 이때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뉴럴에서 여러 개 만들어 놓고 있어요. 그래서 백오브 피처스처럼 그 동일한 용어로 어떻게 부르냐면 백오브 모델스라고 해서 이렇게 여러 개를 만들어줘요. 즉 근데 이렇게 모델을 여러 개 만들면 이게 히든 레이어가 하나도 없느냐 4개냐 6개냐 11개냐 20개냐에 따라서 당연히 처리 속도가 틀리겠죠. 그렇죠. 히든 레이어가 많을수록 처리 속도 당연히 늘어나겠죠. 하지만 PSNR 화질은 얘가 더 좋아요. 즉 우리는 화질을 높이고 싶으면 받는 애 입장에서는 자 드론이 보내줬어요. 그래서 데이터가 Q에 막 쌓여요. 그럼 여기 뉴럴넷이 이렇게 있어요. 뉴럴넷이 처리를 해줘야 되는데 얘가 Q에 많이 쌓였으면 많이 뽑아내주고 싶어. 그러니까 히든 레이어를 좀 적게 쓰고 많이 뽑아내야 돼. 어쩔 수 없어요. 성능을 좀 포기하더라도. 근데 만약 얘가 널널하다. Q에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은 나는 시간을 좀 많이 쓰더라도 우리가 높은 PSN을 얻을 수 있는 히든 레이어 많이 있는 뉴럴을 쓰면 되겠죠. 즉 이 주어진 셋업 뉴럴넷 중에서 우리가 뭘 써야 되는가에 대한 문제를 풀 때도 이제 리아프노프를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그린 게 아마 따로 그린 게 있을까 모르겠네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컨트롤할 때도 될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식으로 만들어 보면 어떻게 될 거냐 하면 일단 이 Q가 여기 있으니까 얘는 뉴럴넷의 애큐리시를 높이는 거죠. 애큐리시를 높여라. 우리의 의사결정에 따라서 V를 곱하고 맥스니까 우린 여기다가 빼기 한 다음에 Q 한 다음에 어라이벌을 컨트롤하는 거죠. 어라이벌을 컨트롤합니다. 디파처는 상관없고요. 자, 이렇게 해주면 이 식을 만들면 되는 거예요. 이 식을 풀면 되는 거예요. 하면 되는지 볼까요? 자, Q가 거의 0이라고 합시다. Q가 0이면 Q에 쌓이는 게 없다는 소리예요. 그럼 0이니까
뒤가 다 나가고 accuracy를 맥시멈 하래요. accuracy를 맥시멈 하래요. 즉 무슨 말이죠? 야 지금 Q에 쌓인 거 없어. 그러니까 시간 많으니까 너 히든 레이어 많이 써서 빵빵하게 해서 성능을 높여봐 라는 거예요. 말이 되죠? 근데 Q가 무한대예요. 그럼 뭐가 되죠? 이게 무한대가 되니까 앞에 거 날리고 뒤에 거를 맥시마이즈 하는데 마이너스니까 미니마이즈 해야 되죠. A를 미니마이즈 해야 됩니다. 스몰 A를. 즉 뭐죠? 야 지금 Q가 빵빵하게 찼으니까 우리 어라이벌을 아니지 이게 아닙니다. 이거 식을 잘못 썼네. 즉 아까 이렇게 Q가 있었고 뉴럴렛이 있었으니까 Q에 들어오는 게 어라이벌이고 Q에서 나가는 게 디파처니까 이렇게 있으면 안 되고 이렇게 있으면 안 되고 얘가 지금 죄송합니다. 마이너스 디파처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쵸? 이렇게 돼야 될 거예요. A는 없는 거고 마이너스는 살아있으니까. 자 어차피 근데 그 위에 이제 Q가 0일 때는 변하지 않아요. Q가 0일 때는 어차피 D가 날아가니까 이게 A든 B든 상관없으니까 accuracy를 높인다 맞고요. 자 Q가 무한대일 때는 이게 무한대라는 소리니까 앞에 거 무시되고 뒤에 건데 마이너스니까 플러스고 B를 맥시마이저라는 소리니까 B를 맥시마이저라는 소리예요. 즉 뭐죠? 빨리 뽑아내라는 소리예요. Q에서 빨리 뽑아내야 돼. 뉴럴에서 빨리 처리하려면 성능 다 잊어버리고 히든레이어 제일 작아서 빨리 처리할 수 있는 애, 속도가 제일 빠른 애, 얘를 써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제일 간단한 거를 쓸 수 있죠. 그래서 이 주어진 뉴럴넷 중에서 뭐를 어댑티브하게 컨트롤해서 우리 셀렉션한지에 대한 문제로 변환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건 다 히든 뭐 거기에 대한 구가 설명이라 뭐 다로 또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뭐 중간중간 이제 뎁스를 조절할 수 있는 뉴럴넷도 저희 연구실에서 만든 적이 있어가지고 중간중간 어디까지 히든넷을 쓸 것인지를 굳이 여러 개를 만들지 않더라도 중간중간에서 결과를 뽑아서 할 수도 있다라는 이제 뎁스 컨트롤러블 뎁스 어댑티브라 썼지만 논문 제목은 뎁스 컨트롤러블 very deep super resolution network이라는 논문이거든요. IJ CNN 2019에 나온 논문인데 그 논문을 보시면 이렇게 뎁스를 컨트롤할 수 있는 뉴럴넷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거 왜 만들었냐? 라고 이제 그 논문만 보신 분들은 질문할 수 있겠지만 결국 이렇게 리아프노프에 넣기 위해서 만든 게 되겠습니다. 궁극적으로는. 그리고 여러분 그리고 뭐 CCTV 같은 걸 보실 때에도 CCTV 같은 데 볼 때도 이제 뭐 백화점이나 그런 데 CCTV가 있다면 비디오 스트림이 들어올 거예요. 그래서 비디오 스트림이 들어온 걸 보고 얘네들 쌓여있는 큐의 양을 보고 만약에 얘를 빨리 처리해야 된다. 그러면 패스트 컴퓨테이션이 가능하지만 액큐션이 낮으네. 그 다음에 얘를 큐가 거의 널널해서 우리는 늦게 처리해도 상관없다. 하지만 속도만 확보해다오. 그럼 얘를 쓰면 되죠. 아까 봤던 예제랑 똑같습니다. 그렇게 포뮬레이션 할 수 있고요. 그렇게 포뮬레이션 하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거랑 똑같고요.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하면 근데 단점이 뭐냐면 뉴럴넷을 동일하게 많이 만들어줘야 돼요. 동일한 역할을 하는 뉴럴넷을 굉장히 많이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오버드가 됩니다. 그래서 뉴럴넷이 하나밖에 없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하면 그러면 CCTV 카메라가 있으면 이 샘플링 레이스를 컨트롤하면 되지 Q의 디파처를 컨트롤하는 게 아니라 어라이벌을 컨트롤하면 되겠네 라고 문제를 좀 바꿔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바꿔주게 되면 역시 이 똑같은 식에서 요게 디파처를 컨트롤하는 게 아니라 어라이벌을 컨트롤하는 거니까 뒤에만 날려주면 요것만 있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 식을 보면 Q가 0일 경우에는 쌓여있는 게 없으니까 성능을 높이는 대로 막 제일 성능을 높일 수 있게 우리 샘플링 레이스를 많이 뽑아주면 되는 거예요. 샘플링 레이스 많을수록 CCTV에서 60fps를 뽑아오면 초당 60개 프레임 막 들어오니까 좀 더 정확하게 중간중간 미싱하는 오브젝트가 없이 우리가 데이터를 샘플링할 수 있고요. 만약에 Q가 무한대에 수렴할 정도로 굉장히 빡세졌다. 우리가 이 Q에 너무 많이 쌓였다. 그러면 얘를 좀 천천히 오게 해야 되겠죠. 보면 Q가 무한대가 되면 요거 무시해주고 얘 마이너스 붙인 A를 맥시마이즈 하니까 A를 미니마이즈. 즉 아까 말씀드린 대로 들어온 애를 천천히 오게 만들어줄 수 있어요. 이렇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Q가 있는 시스템을 가지고 어떤 오브젝트 펑션이 있을 때 나의 디시전 크라이테리아가 나의 오브젝트 펑션의 리절트로 그 값대로 반영을 했을 때 큐잉 딜레이를 야기한다고 한다면 리아프노프랑 같이 설계를 해주면 굉장히 좋은 논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실제로도 이제 우리가 실험을 해봤을 때 그리고 이 리아프노프 옵티마이제이션 장점 뭐냐면 이런 것도 할 수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이 하드웨어가 엄청 후져요. 엄청 후져가지고 얘가 항상 느려. 그럼 얘 큐값만 보고 얘를 알아서 샘플링 레이에서 계속 낮춰줄 수 있어요. 근데 얘가 만약에 슈퍼컴퓨터야. 슈퍼컴퓨터면 얘가 엄청 빠르게 처리되겠죠. 계속. 그럼 얘는 계속 샘플링 레이에서 올릴 수 있어요. 즉 뭐냐면 얘는 그 자체로 셀프 어댑티브 해요. 이렇게 파라미터로 셀프 튜닝이 가능하기 때문에 굉장히 시스템을 릴라이블하고 안정되게 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IID 랜덤으로 빠져나가는 이거 자체에 민감하지 않고 랜덤으로 빠져나가거나 혹은 여기서 뭔가 예상치 않은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그게 큐잉 딜레이로 바로바로 반영이 되니까 그 다음 디시전 할 때 그 Q값을 보고 디시전 하기 때문에 바로 또 반영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림에서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랜덤하게 이렇게 쭉 이렇게 결과가 나오더라도 까만 건 뭐냐면 이제 화면에 있는 얼굴 개수거든요. 한 개, 세 개, 일곱 개 이렇게 얼굴 개수인데 처리 속도가 다 다르잖아요. 천차만별로. 다르더라도 그때그때 맞게 상황에 맞게 또 우리가 컨트롤 해줄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 그림을 보여드린 겁니다. 그래서 뭐 이거 활용하면 뭐 비디오 스트리밍이나 비디오 캐싱이나 아니면 스케줄링이나 패킷 스케줄링이나 뭐 여러 가지에 굉장히 많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도 뭐 본인이 연구하시는데 많이 활용할 수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알고리즘을 소개해드려봤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네트워크나 통신 시스템에서 옵티마이제이션 한다 할 때 큐잉, 딜레이를 무시할 수 없어요. 우리 딜레이 리퀘어먼트가 있기 때문에 요새 에이지 오브 인포메이션 연구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계속 고려를 해줘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